안녕하세요. 부자경매 김인성입니다. 오늘 정보를 제공할 물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 경매 정보지로 사건을 검색을 해보니 매각 목록은 대지 한 필지에 건물 한 동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이고요. 크게 확대해서 살펴보니까 사건 번호 2021-298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하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690-31, 도로명 주소는 관악구 솔반로 4길 11-4 소재 물건입니다. 대지 평수는 98.9평방미터 30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옥탑이나 제시의 면적까지 포함해서 230.04평방미터 70평 정도 됩니다. 30평에 70평, 건축 면적이 많이 나왔네요. 감정평가액 최초 매각 금액이죠. 10억 5,100, 19,36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4회차입니다. 매각 대금의 51.2%의 낮은 가격에 시작되는데 5억 3,812만 2천원에 시작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가볼까요? 영상이 좀 흔들리네요. 이 건물이 상당히 커 보이죠? 그러나 이 건물은 각기 소유자가 다른 두 동입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이제 합벽으로 져서 붙여서 지은 건물이죠.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합벽을 졌다고 그래가지고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용 수익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다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건축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벽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낙성대역 쪽에서 오는 진입로고, 진입로가 좀 좁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출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물 외형은 아직도 번듯합니다. 괜찮습니다. 상태가. 여기 저 페인트만 좀 칠하면 좀 깨끗한 그런 건물로 외관을 이제 간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반지하고요. 여기 101호, 102호. 여기 이제 103호인데 이제 문이 열려 있습니다. 104호는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104호가 표기되는데 103호고 104호는 합쳐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03호인데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다한 가재도구만 있고 식기류라든지 또 이부자리 같은 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1층 204호, 203호, 현관문도 깨끗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소포도 좀 보고 파도 키우고 있네요. 사람 사는 흔적이죠. 이 부분이 이제 2층 부분입니다. 4호, 3호, 2호, 1호, 배치가 1호, 1층하고 이제 똑같은 구조죠. 복도나 계단이나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깨끗합니다. 경매로 나온 물건치고는 비교적 깨끗하다. 어디 뭐 벽에도 낙서나 어떤 그 파손된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3층에 이제 한 가구죠. 이제 옥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일반 건축물 부분이죠. 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볼까요? 일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죠. 건축 허가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돼서 이제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13가구로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앞서서 동영상에 봤듯이 지하 부분에서 4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12가구, 원룸 12호실로 이렇게 지금 임대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2004년 11월 12일 날 이제 사용 승인을 받아서 18년 정도 됐네요. 보통 우리가 경제적 내용수를 한 50년으로 치죠. 50년에 한 3분의 1 정도 이제 흘렀으니까 아직도 경제적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 물건은 2004년 12월 28일 날 이제 이 물건이 다중주택이라 주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제 설치를 해서 일반 건축물로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런데 2005년 3월 23일자에 이 부분 위반 건축물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 후에 2022년 8월 23일, 이제 얼마 안 됐네요. 다시 위반 건축물 표기가 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그 옥탑 부분입니다. 한 1.5평 정도 되겠네요. 5평방미터니까. 이런 정도면 큰 리스크도 아닙니다. 그냥 매수인이 그냥 그거 철거하거나 원상복귀 해버리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합벽 부분이죠. 아까 잠깐 설명했던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경계선이 되는 거죠. 사용 수익하거나 소유권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 화살표한 부분이 제시의 건물이고, 오른쪽에 이게 옥상 창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유관 건축물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발코니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제시의 건물로 샤시를 처리해서 내부 전용 면적을 상당히 넓게 사용을 하네요.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기준 시점은 2021년 8월 30일, 1년이 좀 지났네요. 이 수익형 건물은 등락폭에 좀 둔감합니다. 여기는 이제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이 매각 목록으로 이렇게 표시돼서 총액이 10억 5,100, 19,360원에 이제 시작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토지는 평당 2,940만 원에 이제 평가를 냈습니다. 좀 낮은 평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등기 등본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살아있는 권리들입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해보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죠. 이거는 2021년 7월 27일자 204호 임차권자입니다. 임차권자가 이제 그 임차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경매 신청을 했고 그 외에 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임차권자입니다. 압류가 두 건 있습니다. 서울시 또 관악세무서 또 토지에도 별도로 압류가 한 건 있어서 이 건물에는 총 3건의 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도 한 건 있군요. 우리은행에 2,671만 9,314원의 가압류가 한 건 있고요. 근저당이 한 건 있습니다. 8,400만 원. 개인이네요. 자, 전세권도 하나 있습니다. 4,500만 원, 202호입니다. 임차인입니다. 또 임차권이 4건 있는데 설정 금액 총액이 1억 7,500만 원. 임차인들이죠. 이 건물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7월 12일자 근저당권입니다. 이 토지 및 건물, 가물구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소멸과 동시에 전부 다 소멸됩니다. 그래서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 등기상 권리 깨끗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표기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에 낙찰 유무, 또 낙찰 후에 어떤 이의 신청 여부에 근거가 되는 그런 중요한 설이죠. 이 중에서도 이게 임차인하고 이제 등기상 등기 외적 권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7월 12일자 근저당권이고요. 총 12세대가 있는 것을 앞서 확인했죠. 이 중에서 권리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한 세대는 8세대가 있습니다. 반지하에 3가구, 101호에서 103호, 1층, 2층 각 4호씩 8가구, 3층에 1가구, 그래서 총 12가구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21년 7월 27일자인데 한 2개월 후에 주민등록을 열람해보니까 여기에는 주민등록이 총 10세대가 지금 전입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이렇게 전입이 돼 있으면 그 권리는 주장할 수 없는 권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에는 선순위 임차인,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10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세대가 우선 배당을 받습니다. 8세대의 우선 배당은 매수인이 전혀 이제 그 인수할 그런 금액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세대가 있습니다. 302호하고 전세대 열람상 요 박아무개가 빠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권리 신고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요 302호하고 박아무개가 이제 인수 대상입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미신고된 호수는 103호, 아까 이사 간 걸 확인했죠. 그리고 2층 301호하고 3층 한 가구.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도 한 가구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전입한 세대가 한 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인도명령 대상자죠. 자, 가격을 분석해 볼까요? 가격 분석하기 전에 이 물건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가 없는 다분히 주관적 평가가 요구되는 그런 물건으로 사려됩니다. 경매 물건은 그 호불호가 분명히 가려지는 물건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 그리 판단됩니다. 자, 분석을 해볼까요? 자, 감정평가액 10억 5,100, 19,360원에 시작되는 거 확인했고요. 4회차 2023년 1월 11일 51.2%의 감정가에 5억 3,812만 2천 확인됐습니다. 자, 선순위 인수 예상금이 2가구가 있었다고 그러죠. 임차 보증금 신고한 금액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9천만 원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4회차에 최저 매각 부담금이 6억 2,812만 2천 원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임대 수익은 지금 얼마가 들어왔을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총 임차 보증금 예상액이 5억 정도 됩니다. 신고된 임차 보증금은
2015년에서 2019년, 3년 전에서 7년 전 사이, 좀 오래된 그런 임차 보증금이죠. 지금 시세하고 맞나 모르겠습니다. 반지하 7,800만 원, 103만 원 이제 미신고되고요. 이게 두 가구가 신고된 금액입니다. 1층에 1억 7,200만 원. 네, 현관 호수는 202호에서 204호로 표기된 걸 확인했고요. 2층이 8,500만 원. 여기 301호하고 302호는 미신고된 것이라 이제 확인이 안 됩니다. 3층 미신고. 신고 금액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신고 4가구를 예상해 보니까 권리 신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해보니까 1억 6,500만 원이 상당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상 총액이 5억이 나오는데 최저 매각 부담금보다 적은 금액이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 통상 요즘 최근에 나오는 다가구 다중주택들이 소위 말하는 무피나 풀피 투자들이 있는데 이 물건은 수익 보증금이 좀 낮습니다. 좀 주관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래 사례나 매물 사례를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물건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또 대지가 36평에 건평 76평. 이게 이제 우리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 면적이 크지만 13억 8천만 원에 이제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 사례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은 지금 그 네이버에서 나온 매물대입니다. 41평하고 90평이 20억, 42평에 106평이 25억 5천만 원에 지금 매물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이버상의 지도를 보니까 바로 이제 물건이 요 시작점 요 물건이죠. 우리 물건이. 여기서 이제 그 낙성대 역하고 보니까 거의 200m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건 이제 완전 초초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걸어서 한 2, 3분 거리. 이런 정도의 이제 다가구나 다주택, 원룸주택들은 공실률이 덜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죠. 자, 매물대를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물건이 나와 있네요. 25억 5천. 아까 확인했던 금액인데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방이 19개입니다. 우리는 12개죠. 19개인데 16억 3천만 원에 431만 원이 지금 보증금하고 월세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건물하고 바로 임저 지역인데 우리의 임차 보증금 평가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물건이 하나 나와 있네요. 자, 같은 물건이 부동산에서 이제 같이 내놨기 때문에 물건은 한 개입니다. 33억에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기존 토지 평당 기준 4,862만 원에 나왔네요. 우리는 평가 금액을 2,900만 원에 했죠, 아까. 감정평가상 금액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여기도 이제 방이 22개입니다. 물론 요건 이제 평수가 한 70평에 우리 면적의 거의 2배 정도 되네요. 여기 또 20억짜리도 한 개 나와 있네요. 요거 4,847만 원 토지 평가 금액이 평당 원룸이 18개. 물건이 한 개네요, 이것도. 자, 물건 뭐 이 넓기 넓은 지역에 지금 물건이 없습니다. 매물이 귀하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 사례하고 주변 매물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 물건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거쳐야 됩니다. 임대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수익률 검토를 정확하게 잘 하셔서 이번 차수에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차수로 기다려 보거나 그런 선택을 분명히 해볼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